바로 까봄 라이브 개요를 살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이 왜 맥북 네오의 메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냐면 USB-C 타입 단자가 하나 두 개가 있고 A 타입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맥북 네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단자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쓰다 보면은 이게 그 단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리고 그 10GB 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자에 멀티 제품을 꽂아야 되는데 이런 멀티 허브가 요즘엔 없어. 요즘에 맥용으로 주로 나오는 제품들이 이게 사태치라고 해가지고 이 단일 허브예요. 요게 이제 멀티 허브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외부로 이어지는 USB 단자가 A 타입 단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C 타입 단자도 있네라고 하지만 이거는 전원 단자거든. 그렇게 생각해보면 요거는 또 맥북 네오에다가 쓰기엔 좀 부적합해. 왜? 이 포트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또 다른 포트를 또 다시 써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거기로 옮기면 USB 3에서 USB 2로 옮겨진단 말이죠. 야, 이거 되게 짜증나는 포인트예요. 전송 속도가 엄청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쓰고 싶어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예전에 맥북 기본형 샀을 때 샀던 허브인데 얘는 HDMI 포트 하나 그리고 USB A 타입 하나 그리고 전원 연결이야. 이것도 USB 허브면 좋은데 USB 허브가 아니거든. 의외로 이런 타입의 그 외부 허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거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런 거를 자꾸 그래도 아니 그래 인간적으로 그래도 허브 하나 두 개쯤은 만들어줄 수 있잖아. 전원까지 꼽히는데 이거 왜 전원을 낭비를 하냐고. 전원 이것도 들어오는 것도 몇 와트는 받아들일 수 있는 단자인데 이거 뭐 A 타입 단자 이거 하나만 박아놔가지고 이거 뭐 어디다 쓰냐고. 쓸 데도 없다고 이거. 물론 HDMI 단자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애플 정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높이 살만하지만 요거 누가 갖다 씁니까? 이거 너무 안 좋잖아, 그지? 이런 제품들 이렇게 막 멀티하게 쓰기가 좀 어려운 제품들만 이제 시중에서 그럭저럭 판매가 되고 있는 와중에 뉴그린에서 매우 저렴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아까 그런 정말 실용성 떨어지는 저것도 하려면은 좀 비싸요. 한 15만원 13만원 주고 사야 되는 제품들이란 말이지. 이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뉴그린 제품이 이렇게 나왔다. 지금 믿고 사는 뉴그린이 돼버렸어요. 지금 제가 나스 저 외장 나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단점이 거의 없어. 제가 정말 9.8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단점이 그냥 없다고 봐야 돼요. 가격이 단점이야가 유일한 단점이야라고 될 수 있는데 가격도 단점이 아니야. 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샀거든. 지금 사면 가격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가 샀을 때의 그 와디즈 펀딩으로 샀을 때는 단점이 될 수가 없는 정도의 단점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바로 까범 라이브 첫 시간입니다. 바로 까범 라이브는 유그린에서 나온 바로 이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제품을 좀 뒤집어 봤습니다. 유그린 나스 이렇게 제품이 왔습니다. 일단 보면 HDMI 플러스 DP가 있어서 사실 프로 라인업에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가격대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가격대가 8만원이 안 돼요. 79,900원밖에 안 됩니다. 야, 8만원이면 비싸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태치도 이 정도 스펙으로 나온다고 치면은 좀 비싸. 아까 보여드렸던 저 사태치 그 외장 허브 같은 경우도 저게 값이 저렴하지가 않았어요. 저것도 꽤 가격이 나갔단 말이지. 포트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꽤 나갔어. 그런데 얘는 포트가 몇 개야? 1, 2, 3, 4 4개나 되는 데다가 PD가 전원 공급되는 거 하나 빼고도 HDMI 2개에다가 DP 포트가 하나가 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0만원짜리 독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좋은 축에 속하는 그런 외장 독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외장 카드를 읽을 수 있는 카드 그 슬롯은 없어.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요 정도 스펙만 해도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사실 요런 그런 허브들 중에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 허브들 중에 가격대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요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면 사실 전송 속도에 열받고 뭐 자꾸 이제 전원 케이블을 따로 꼽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자꾸 연결이 끊기고 그래서 열받는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전원을 연결해주는 C타입 단자도 있고 4개나 되는 2개의 C타입 단자, 2개의 A타입 단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쓸모가 있다. 그리고 외부 그 HDMI 디스플레이 단자도 낭낭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급할 때는 사실 맥북 프로의 라인업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신호가 4K 60Hz로 나가주기 때문에 관련된 스펙이 충분히 되는 모니터와 함께 사용해 주셔도 좋다. 물론 이게 이제 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어떤 거치 형태가 아닌 포터블한 느낌의 어떤 제품이다 보니까 어디다 두고 쓰긴 좀 애매한 느낌이 있죠. 때문에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로 까봄! 자,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저렴한 제품 그리고 중국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까보는 라인 요 부분 자체가 그냥 종이로 되어 있거나 그냥 뭐 이렇게 뜯는 게 그렇게 고급지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얘는 되게 고급진 그 케이스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고급지게 테이프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 애플 같은 고급짐은 또 아니긴 해.
테이프로 한 번 더 붙여주는 성의를 보여줬습니다. 저가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 유그린 괜찮습니다. 이번에 유그린에서 협찬받은 제품이 마구마구 달려오고 있는데 좋아요. 근데 일단은 좀 안에 들어있는 케이스가 플라스틱 케이스인 걸로 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하나가 딱 들어있습니다. 깔끔해요. 일단은 뭐 유저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뭐 읽을 필요가 있나요? 뭐 이건 뭐 나중에 필요하면 뭐 매뉴얼은 읽으면 되는 거고요. 갖다 버리고. 자, 일단 이렇게 제품이 왔습니다. 유그린. 무게는 프로 제품 같은 그런 무게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점, 요 케이블 자체가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급진 느낌을 유지해주고 있다.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좀 저렴한 제품들에서는 요 단자에 보호 커버를 잘 안 씌워주거든. 그냥 요대로 덜렁 주는데 단자 커버까지 씌워주는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첫인상은 합격! 그리고 이제 제품을 까보면 유그린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딱 박혀있죠. 깔끔하게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명이 4K 60Hz. 제품명이 아니죠. 스펙이 적혀있죠. 4K 60Hz라고. 그래서 이쪽 면에 보시면 낭낭하게 포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역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쪽 포트를 보면 그래픽이 아웃이 되는 심지어 DP 단자까지 있어요. DP들 많이 안 쓰는데 DP 단자에다가 전원 연결이 들어가게 되는 이 단자까지 있고, HDMI 케이블 연결 단자가 2개나 있다. 최대 어찌됐든 3개의 모니터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외부 입력 단자라고 보시면 돼요. 맥북 프로에다 사용하게 될 경우 최대 4대의 모니터를 연결해서 외부 출력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허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볼 것도 없죠. 까봤으니까 이제 써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제가 이제 맥북 네오 때문에 산 것도 있지만 리뷰 때문에 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이크가 총 몇 대냐면 얘랑 마오노까지 해서 3대예요. 사실 요거를 산 목적은 맥북 네오 때문에 산 건 아니에요. 마이크 4대를 동시에 리뷰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어서 요 4대를 동시에 사본 건데, USB-C 타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애가 이렇게 3대고, 또 이제 컨덴서 마이크까지 생각을 해보면 쟤는 USB-C 타입은 안 되니까 컨덴서 마이크는 이제 뭐 포커스라이트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최대 4대까지 연결해가지고 동시에 녹음도 가능하고, 이제 팟캐스트 녹음도 가능하고 게스트도 불러가지고 녹음이 가능하게 만들려고 지금 요 제품을 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멀티 믹서를 샀다고 보는 게 맞아. 그러니까 입력 단자를 산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제품을 산 건데, 어찌됐든 지금 요걸 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맥북 네오에 써도 되겠다. 그래서 맥북 네오가 이제 등판을 하게 됩니다. 맥북 네오의 단자가 몇 개예요? 꼴랑 2개밖에 없는 단자. 요거 2개 있는 단자라서 사실은 IO가 너무 불편합니다. 정말 때리고 싶을 만큼 불편해요. 실사용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나갔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번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파일을 옮겨야 되는데 A에서 B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옮기는 상황이 적합치가 않은 거야. 왜? 얘 포트가 2개야. 위에 있는 애는 그나마 10GB/s가 나와. 근데 얘는 USB 2.0이야. 이 2개가 이렇게 달려있다 보니까 이 하나만 갖고 어떻게든 일을 처리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맞는 전문적인 허브를 좀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허브를 갖고서 이제 입출력을 좀 해보는 거지. 파일 카피와 복사를 좀 시도를 해보고, 그것이 얼마나 조금 효율적으로 나오느냐라는 거에 대한 테스트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해주겠습니다. PD 전원을 일단 공급을 해줬어요. 맥북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이대로 이제 맥북 네오도 PD 전원이 연결해서 소리 방금 들으셨죠? 충전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충전도 같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거를 입력해주면서 얘가 살아났죠. 자, 이제 액세서리를 허용합니다. 어쨌든 컴퓨터 화면은 못 보여드리는 거 양해를 좀 드리고요. 이제 허브가 연결이 됐으니까 때마침 외장하드도 2개가 준비가 됐죠. 지금 요즘 가격이 진짜 비싸요. 얘도 2테라밖에 안 되는데 중고로 팔면 30만원 받을 수 있고, 얘는 4테라인데 T9이기 때문에 한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샀을 때보다 더 비싸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중고로 팔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외장하드 2개는 필요합니다. 일을 하면서 준비물을 이렇게 하나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인식을 시켜볼게요. 이 외장하드 2개가 이 허브를 통해서 인식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맥북 네오의 메이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좋아요. 외장하드 하나는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장하드 인식을 시켜볼게요. 두 번째 외장하드도 딱 인식을 시켰습니다. 과연? 좋아요. 외장하드 2개가 다 인식이 됐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나 너무 감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외장하드가 2개 다 연결이 됐어요. 이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쉬운데, 문득 좀 챌린지 같은 느낌으로 좀 궁금해졌어요. 이게 그러면 4개도 연결이 될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송 속도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넘어가고 이제 포트에 전송이 되는 건
최대 이제 1기가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자, 요렇게 외장 하드도 하나, 0.25인치 외장 하드, 이건 아예 A 타입 단자죠. 요것도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얘도 인식을 할지 안 할지. 어쨌든 외부 전원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은 되겠지. 안 되면 안 되겠죠. 자, 연결을 했습니다. 과연 외장 하드 인식을 할까요? 아, 인식이 됐습니다. 야, 좋아요. 얘도 인식이 됐어. 오, 좋아. 자, 이제 그러면은 궁금해지죠? 뭐까지 인식이 될까? 자, 쓸데없는 어떤 경쟁의식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외장 하드 하나를 더 데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원이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된 건데, 전원이 없으면 또 작동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런 점은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딱 넣어보면, 자, 봅시다. 과연 4개까지 다 인식이 알뜰살뜰하게 다 될지. 아, 됐습니다. 역시, 네, 4개의 모든 외장 하드가 전부 다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송 속도가 중요하죠. 이제 물리 하드는 어찌됐든 USB 2.0에다가 꽂아도 뭐 그럭저럭 뭐 그래요. 얘네들은 뭐 읽기 해봐야 초당 100메가가 최대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한번 큰 용량의 파일 하나를 좀 옮겨보고 싶어요. 5기가짜리 파일 하나를 지금 JW2로 한번 옮겨볼게요. 지금 그 SSD에서 SSD로 옮깁니다. 그럼 활성 상태를 좀 볼까요? 이게 읽기 쓰기 지금 합쳐가지고 2400메가지. 근데 이게 근데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운 속도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 SSD가 다 500메가급은 500메가씩은 이렇게 읽기 쓰기가 돼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큰 파일 옮겨보겠습니다. 47기가짜리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외장 하드에서 무선 소리가 나는데, 오, 좋아요. 야, 이거 좋다. 오, 뛰어난데요? 최대 속도를 다 쓰고 있어요. 700메가, 읽기 쓰기 700메가가 됩니다. 야, 좋다. 괜찮은데? 이거는 지금, 네, 외장 하드 하나는 이제 전원이 좀 부족한지 삑삑거리고 있죠? 죽을 것 같으니까 빼줄게요. 삑삑거리고 있어. 외장하드가 죽을 때가 다 된 외장하드기는 했었어. 근데 이게 뭐냐면, 한쪽에서 이제 전압을 좀 많이 쓰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 조금 전압이 덜 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좀 불안정성은 조금 존재한다. 풀로드를 하면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아무리 그래도 얘가, 이 외장하드가 아무리 좀 오래됐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삑삑거리고 죽는 애는 아니었거든. 오히려 이 외장 하드가 죽으면 죽었지 얘는 안 죽는 애였어. 어쨌든 SSD에서 SSD로 옮기는 거 너무 좋게 잘 진행이 됐고요. SSD에서 물리 하드로 옮기는 거. 자, 아까 40기가짜리 파일 하나 있었죠? 자, 그럼 아까 방금 삑삑거리다가 죽으려고 했던 이 하드에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살아있어. 그리고 USB 지금 전송 속도가 50기가짜리 보내는데 한 100메가 정도, 초당 100메가 정도 나오고 있어요. 130메가 정도. 근데 뭐 이거는 뭐 리즈너블한 속도입니다. 이게 어찌됐든 요런 2.5인치 하드디스크들은 보통 이 정도 속도가 나와요.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요게 카피되는데 10분이 걸린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포트에는 전압이 좀 작게 들어가는 현상이 좀 방금 관찰이 됐어요. 사실 뭐 정상 하드였어. 이거 삑삑거리고 끊어지는 하드는 아니었거든. 근데 다른 2개의 하드, 하드 귀신이네요. 죽었다 살았다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USB-C 타입에서 전압을 많이 먹으면 얘는 좀 죽을 수 있다. 이게 100W 이상 지금 밀어 넣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140W짜리 그 아답터를 여기다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 그 디바이스 자체가 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00W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네 2개 하드, 이 SSD 2 하드가, 원래 SSD는 그렇게 전력을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런데 얘네 둘이 미친 듯이 막 카피하고 붙여넣고를 막 하다 보니까 전압이 약간 불균일해졌는지 얘한테 들어가는 전압이 약해져서 삑삑거리고 죽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작은 이제 얘한테 전압을 쓸 때가 되니까 얘는 또 안 죽고 카피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USB A 타입 단자로 약간 전압이 덜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두 다 한꺼번에 연결해 놓고 사용하시는 건 좀 지양하시는 걸로 해도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렇게 디스크 타입의 외장 하드는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이 디스크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들보다 전력을 더 먹어. 요런 SSD보다 더 먹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사용하는데 주의가 좀 필요하다. 저렇게 연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 생각은 드는 거죠. 저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완벽합니다. 이거면은 충분해요. 왜냐하면 요렇게 SSD 하나 연결하고 요런 리더기 같은 거를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요거 하나랑 SSD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백업 작업을 한단 말이야. 조금 아쉬우면 뭐 요런 거 하나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카드 리더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C타입으로 붙이던지 해가지고 최대 한 번에 2개씩 요런 주변 기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한 3개 정도까지 연결을 해놓고 백업 작업을 백업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얘 같은 경우에는 A타입 단자가 기본적으로 있는 리더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다가 멀찌감치 하나 이렇게 연결해주고 SSD도 물리하던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사실 T9이 속도가 빨라서 얘를 주로 쓰게 될 거예요. T9을 주로 쓰게 될 거고 백업용은 이제 T7을 주로 쓰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C타입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동시에 2개까지 그 SD 카드를 백업을 받을 수 있다. SD 카드가 이렇게 두 장이 있다면 SD 카드 한 장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SD 카드 마저 한 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심지어 요거는 작은 것도 들어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백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2개의 그 SD 카드가 연결이 됐고요. 지금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기존에 촬영했던 거를 그냥 테스트용으로 한번 옮겨보죠.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 하나 해놓고 그냥 무제 폴더로 해놓고 지금 일단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한번 카피를 해주고요. 과연 어이구야 얘한테선 380기가가 있고요. 얘한테는 62기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4분 걸리고 하나는 얼마나 나올까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USB 2.0이 아니었거든. USB A 단자는 얘는 USB-A도 up to 10GB/s까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리더기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트랜스퍼 레이트 for up to 10GB/s까지 된다고 해요. 차직은 PD 3.0 100W 맥스, 맥OS까지 다 된다고 하고 어쨌든 A타입도 공평하게 10기가까지 다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쪽으로 카피를 할 때도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잘 와. 되게 빨라.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에서는 지금 그 SD 카드 읽는 속도가 최대 299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읽기 속도가 나는 그런 SD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당 300메가씩 쭉쭉 오고 있어. 진짜 빨라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뭐 빠르니까 간단한 거 한 5기가짜리만 카피합시다. 충분히 빨라요. 한 읽기 속도 진짜 이론 속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쓰는 것도 충분히 빠르고 금방 완료가 됩니다. 이거 뭐 쓸만해요. 요렇게 옮겨 쓰는 거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다른 카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대충 한 5기가 정도 되는 파일 하나 골라가지고 카피해 보겠습니다. 5기가짜리 하나 찾아서 옮기면 속도가 좋아. 초당 뭐 이게 이제 워낙에 좋은 그 SD 카드다 보니까 요거는 뭐 한 초당 100메가 원래 이거 속도만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0메가 나와서 초당 100메가라도 뭐 5기가 옮기는데 1분 미만 걸립니다. 그래서 좋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이거 테스트까지 다 해보니까 너무 만족스럽네. 이제 사실은 요거 이제 모니터 연결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모니터 연결까지는 지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오늘 바로 까봄 라이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카피가 된다. 믿고 사셔도 된다. 이제 믿음의 유그린이 됐다라는 건데 100%는 좀 아니야. 근데 약간 쓰면서 살짝 뭔가 이거 뭐지? 라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뭔가 좀 더 써봐야 되기는 해. 근데 지금 개봉을 해본 상태에서 야 이게 뭐 특별히 딱 문제다. 야 이거는 좀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겠다 싶은 정도의 어떤 반응들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7만원짜리만한 가치를 하냐라고 하면 충분히 한다. 왜?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송 속도가 충분히 검증이 됐어요. 얘가 800메가를 초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능의 T9 외장하드거든요. 그런데 초당 800메가가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10GB가 사실 이렇게 왕복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1.25GB를 초당 읽어서 기가바이트를 초당 얘한테 초당 1.25까지 최대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요거는 뭐 충분하다. 근데 어차피 얘가 800밖에는 못 받아들이니까 사실 800만 받아들인다고 해도 나름 대단한 거예요.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뭐 13기가짜리를 예를 들어서 여기 외장 하드에다가 붙인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1분 미만이 걸립니다. 진짜 엄청 빠른데요. 지금 초당 1기가 나오는 것 같아. 800메가 100%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믿을만하다. 맥북 네오의 주변 기기를 추천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그 중에 얘가 아마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써보기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준다. 솔직히 8만원 조금 비싼 느낌이 없진 않은데, 그리고 하나 더. 이 PD 100W의 전원이 없을 때 혹시나 이게 연결이 되는지, 이 자체 맥북 전원으로 또 연결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잠깐 뺐다가 다시 껴봅니다. 인식이 될까요? 인식이 됩니다. 외부 전원이 없어도 일단 쓸 수 있어요. 일반 도크들은 사실 외부 전원 없으면 못 쓰거든요. 근데 얘는 외부 전원 없어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외장 SD카드까지 연결을 했을 때 좋아요. 이것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완벽해. 내가 원하는 그런 스펙이었어요. 이거 원래 외부 전원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잘 되네요. 자, 40기가짜리 옮기는 거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40기가짜리 이거 챌린지거든요, 사실. 카피되다가 전력 부족해서 꺼질 가능성이 있어. 요것도 통과한다면 인정. 40기가짜리 지금 옮기는 거 시도하고 있죠. 심지어 속도도 빨라. 2분. 전기를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자, 2분 동안 과연 문제없이 카피가 될까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겁납니다. 자, 카피가 이렇게 되고 있죠. 3분 만에 된다고 나오더니 아까는 좀 빨랐는데 지금 좀 살짝 주춤하고 있는 느낌이죠. 자, 과연 40기가짜리. 자, 이제 전송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300메가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SD카드에서 읽는 속도가 300메가가 최고입니다. 요거 이제 이 3분을 버틴다, 이 40기가짜리 옮기는 걸 버틴다 라고 하면 이 끝난 겁니다. 사실 이건 검증 끝난 거예요. 요거 외부 전원 없어도 되는 거야. 솔직히 이게 되고 있다는 것도 조금 되게 감동스럽습니다. 이 허브 자체가 사실 큰 그 전력을 먹지 않겠냐 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근데 외부 전원 없이도 지금 요 파일 카피가 된다고 하면 사실 진짜 네오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는 거야. 안 돼. 왜 이래. 데이터 읽기 쓰기는 계속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다행입니다. 깜짝 놀랐네. 이 그래프가 갑자기 실선을 그리길래 깜짝 놀랐네. 네, 요 실선을 그리면 사실 이제 전송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거 끊긴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앞서서 이렇게 처리되고 있었던 데이터 분량이 더 많았던 거였어.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근데 진짜 카피가 빠르네요. 이러면은 사실 128기가짜리 메모리를 현장에서 주로 쓰게 되는데, 지금 보통 한 2, 3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길게 잡아도 4분 정도 걸린다고 봐. 그러면 10장 정도 되는 거를 카피하면 40분 정도. 1시간 안에 그걸 다 카피받고 그 현장을 떠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사실. 굉장한 장점이죠. 그렇게 보면 매우 탁월하고 훌륭하다. 이런 게 필요했어요, 사실. 너무 괜찮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 포트 4개짜리로 이제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저쪽에 보시게 되면 보이시나요? 저기 모니터에 보면 모티브 믹스 보이시나요? 모티브 믹스가 있는데, 저 모티브 믹스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되게 믹서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여러 명이 이제 참여하는 녹음 환경을 제가 다 감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게 믹서 역할을 해서 각각 라인도 다 따로 녹음을 해주고요. 전체 이제 믹싱 라인도 녹음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0~300만 원짜리 주고서 하는 6채널짜리 포터블 믹서가 있단 말이야. 그 믹서를 사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그냥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오 제품 하나로 진짜 갑자기 맥북 네오가 되게 다재다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제품 유그린에서 나온 실뢰의 유그린입니다. 유그린 진짜 좋은 제품 잘 만드네. 8만 원이면 진짜 싼 겁니다. 요 비슷한 거 진짜 비싼 거 많거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그린에 지금 중독돼 가고 있습니다. 유그린이라는 상표만 보면 다 살 거야, 지금 거의. 제품까지 다 살지도 몰라. 만약에 지금 사용을 하다가 저 유그린 나스가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긴다? 타도 유그린 할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유그린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개봉했을 때 이렇게 너무 만족해, 너무 좋은 제품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중독 해결 방법 통장을 본다. 그럼 중독 증상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통장이 돼가고 있죠. 텅텅 비어가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난데없는 시간에 갑자기 찾아왔는데도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들께 하트를 보냅니다. 땡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이것도 제가 또 무슨 상품을 언제 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또 이 바로 까본 라이브가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정곰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곰빠 안녕.